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한 편씩 듣는 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 글이 쌓이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자꾸만 글하고 멀어지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루에 녹화를 최소한도 하나, 많을 때는 뭐 두 개도 하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 바빠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틀만 뛰어도 의자에 앉아서 다시 녹화하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매일매일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부담스럽고 어떤 예, 그때그때마다 말하는 제 음성도 컨디션에 다르고 이상하게 앞에 그 카메라 정면 카메라가 비치는데 제 얼굴이 어떨 때는 굉장히 밝게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어둡게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참 기계도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하면은 들쭉날쭉 하는데 뭐 사람은 뭐 말할 수도 없겠죠. 예. 자, 오늘 우리가 글 공부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어떤 식으로 환자를 대했는가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글들이에요. 이런 글들이 그래도 여러분 그 10여 조문에 나타난 걸 봐서는 이것이 이와 같은 치료들이 소위 말해서 온친요법, 화친요법 또는 훈증요법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전수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병 중풍에 태양병 중풍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은 비교적 가벼운 병증이죠. 가벼운 어떤 우리가 감기에 노출되었을 때 약간 다소 가벼운 병증인데 이 의사가 화법으로 여기 재밌는 거죠. 이 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압박을 주다, 겁박을 하다 그러죠. 화기를 우리 몸에 어떻게 압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도였느냐? 땀을 흘리기 위한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옛날에 여러분 한약재 구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한약을 여러분 계지탕 마황탕이 우리가 볼 때는 쉬운 약 같아도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전달되기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귀족 계급 정도는 아니면은 일반 서민들은 약 진짜로 한참 먹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약의 그 당시만 해도 땅의 지력이 좋았기 때문에 옛날의 계지와 오늘날의 계지의 그 효능의 차이는 현격하게 옛날의 계지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떠한 그 체력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화기로 해서 그 사람 몸에 가까이 대게 함으로써 땀을 유발시킨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글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사풍이 피화열하야 혈기유일하면 이것도 주석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실기상도 양양상 훈작하야 기신바랑이다. 양이성하면은 욕하고 음이허하고 소변 음이허하면 소변난하며 음양이 구어 가라면 신체인즉 고조다. 고조라는 건 뭐 진짜 물기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이 상당히 뭐랄까 그 건조한 상태를 말하겠죠. 다만 머리 위로만 땀이 흘리고 목 주위로 목 주위로 이거는 이제 그 환이라고는 돌아환이니까 그 주변으로 이런 소리죠. 목 뒤를 따라서 돌아서 이런 소리죠. 이게 환이라기도 하고 선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만 미쳐나면서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 문란해지는 것, 문드러지는 것 해서 혹 대변이 볼 수 없다. 오래되면 서모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는 딸꾹질에 이르르고 손과 발이 조요라고 하는 것은 안절부절하면서
여무이모상. 예. 이런 것도 참 어려워요. 그냥 이런 표현은 여러분 솔직히 해서 웬만한 사람이면 이와 같은 흉내를 못 냅니다. 예, 문자적으로 흉내를 못 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다른 거에는 이제 순위모상이라 그래가지고 옷을 만지작거리고 주위에 침상을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행동에 있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 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이 경우에 소변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히 치료할 수가 있다. 예. 여기서 이게 글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예, 글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제가, 그냥, 예. 엄밀하게 말하면은, 피와 겁 발하는데, 예. 사풍, 피, 화열, 요거 보세요. 일단, 이 하나의 조문. 사풍이 화열에 입어서, 이게 뭐죠? 이게 정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후세 사람이 여기다가 사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예. 사풍이 화열이 입어서, 사풍은 뭐죠? 이 사람이 중풍의 어떤 외감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의사가 치료를 한 거죠. 화사에 열로서. 그러니까 사풍이 열은, 이거는 뭐냐면 추리죠, 여러분. 예, 추리. 의사가 추측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자, 여기 혈기가 유일하면 사풍이 화열에 입어서 손상을 받아가지고, 예. 혈기가 유일하면 이것도 추측이에요. 추측. 예. 이거를 정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마찬가지로 실기상도. 여기서 상도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 조문, 요 글이 비록 후세 사람의 해석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것은 비교적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인 정해진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화사에 의해 가지고서. 그래서 양양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양양이 서로 불꽃을 일으킨다는 소리죠. 여기서 양양, 두 개의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중풍에 의해서. 왜? 자, 여기 다시, 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하네. 네. 사풍, 화열, 이게 바로 양양이죠. 예. 외감에 의해서 발생된 열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화사법을 썼을 때 발생하는 열이 서로 불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발황하게 된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현대적인 개념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몸이 발황한다는 분명히 황달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예.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황달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다소 그 당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이 성하면은 코피를 흘릴 수가 있고 음이화하면 이거는 여러분, 자, 이것도 한쪽에서는 양성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음허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양성은 뭐죠? 예, 화열이죠. 화열. 예. 화열을 의미하는 거죠. 예. 왜 코피를 흘리냐? 상도를 잊어버리기는 그러는 거죠. 예. 땀을 내면은 차라리 괜찮아야 땀을 내지 못함으로써 그 열이 정해진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코피를 흘릴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쪽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음호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서는 그 사람의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바로 진액이 부족한 상황이죠. 여기서 왜냐하면 땀을 흘렸잖아요. 겁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땀을 흘렸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을 음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존의 용어서는 이 양성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열이 성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음이 허하다는 말 대신은 진액이 부족해져. 왜? 이 사람은 땀을 흘려가지고 탈핵한 현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수기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소변이 어려워지죠. 몸에 체액이 부족한데 소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문체가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본문에 의거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여기서 양성인이 음혼이 이렇게 막 수세에 만들어진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문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음양이 모두 허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은 음양이 모두 허가를 하게 되면은 신체가 마른다는 거죠. 진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이것도 어느 정도 추리한 겁니다. 추리. 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정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단자를 썼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왜? 이 사람이 땀을 흘리기는 흘린다. 두한출, 경제의 선, 화나고 땀을 머리에서만 흘리고 목 주위로만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두한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목 주위로만 땀이 흘리고 신체에서는 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경서에서는 발항의 조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복만, 미천, 구건, 그 인난하며 혹 부대변이라 오래되면 섬어증이 일어나고 심하게 뭐 딱꼭질하고 막 이런 어떤 신체적으로 안절부절하는 상태가 발생이 된다. 소변 이자는 그 사람은 가히 치료할 수다. 이게 이 글이 여러분 선우가 안 맞는 거예요. 선우가. 그 사람이 소변을 잘 보면은 치료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황달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황달에 의해서. 자, 이 조문을 우리가 한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태양병 중풍에 우리가 가벼운 외감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때 마땅히 계지탕으로 풀어주면 되죠. 그런데 도리어 의사가 화법으로서 겁박해서 땀을 강제적으로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치료법이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가볍게 땀을 유발시킨 거니까 화법을 써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화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치매나 뜸 이런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훈증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뜨거운 불에 내가 몸을 가차히 갔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현대에서는 그 뭐랄까 제철소에서 일하는 용광로에서 일하는 분들 안전 물론 다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와 같은 안전복이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겠습니까? 진액이 다 고갈되죠. 어떻게 보면은 직업에 의해서 그런 것도 여기에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앞에 글을 받는다 그랬죠. 진액이 소모되고 사열이 같이 아울러서 병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양이 훈작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상도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각각의 길이 있어요. 땀은 피부를 통해서 배출돼야 되는데 피부를 통해서 배출이 잘 안 되고 그거보다 땀을 흘리는 것 이상으로 열이 심할 때는 그 열에 의해서 병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압박을 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내재적인 소인, 그 사람의 체질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열이 그쪽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 사람의 성향, 체질적 성향, 기질적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코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소변이 마르고 신체 고조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뒤섞여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두한줄, 재경의환, 복만, 미천, 구건, 인난자는 이것은 소변 분리로 인한 것이며 이것은 발항의 조짐이다. 발항의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것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승기탕 종류나 백호탕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이 그 생긴 원인은 소변 분리죠. 소변 분리했기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 끝에 조문에 보면은 이 사람 여기에 조문에 소변 이자는 그 사람은 가히 치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결국은 뭐냐면은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해소되지 않고 소변이 곧 편하지 않게 되면은 발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소변을 잘 못 볼 때 열이 있으면서 소변을 잘 못 볼 때 발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이 이렇게 글들이 긴 거는 보면은 선후가 뒤죽박죽으로 뒤엉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맨 끝에 보면 소변이자 기인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 아직 발항이 미발에서는 발항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잘못하면은 목 주위로만 막 땀이 흘리고 소변을 보지 못하면 이 사람이 발항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발항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빨리 저령탕으로 우리가 치료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령산 가지고는 안 되죠. 저령탕을 쓰게 되면 사열이 소변을 따라서 풀어진다. 여러분 이 글은 금계유락에 있는 말인데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옛날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옛날 사람들은 우리 몸에 열이라든가 또는 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진 것이 결국은 소변분리거든요. 그럴 때는 소변을 따라서 풀린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표열이 땀을 따라서 풀린다. 대변을 따라서 풀린다. 어혈을 따라서 어혈이 풀림을 따라서 풀린다. 똑같은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병독이 제거되어야지만이 열이 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시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봅니다. 어떠한 해석에 이래서 옛날 사람들의 해석 방식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방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부득이한이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의 일 또는 3000년 전의 그 고대 사람들의 그 주위 환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모든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오직 사람의 어떠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관찰함으로써 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기계를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부득이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황달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소변이 하면은 이렇게 소변이 편안해지고 소변이 막 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변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죠. 그래서 오래되면은 서모하고 결국 얼증이라든가 수족, 조요, 염의, 모상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경우는 화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동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은 위에 그 네 가지 다 조문은 후세 사람이 기록한 바다. 그러니까 벌써 글들이 번잡하잖아요. 후세 사람마다 끼워 붙였다는 거죠. 저도 또한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른 찬동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화법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이게 대표적인 글이에요. 상한 맥부면은 병세가 그다지 이렇게 심한 게 아니죠. 땀도 어느 정도 약간 나고 몸도 약간 찌뿌드해 하는 정도죠. 상한 맥부라고 하는 이 조건에 의하면은. 그런데 의사가 화법으로서 겁박했다. 겁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주위에 그냥 불을 막 지피고 아궁이에 여러 번 앉으면은 그 열에 의해서 막 우리가 막 몸이 달궈지잖아요. 그 땀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겁박지 하면 반드시 경강해가지고 여기 이것도 주석이죠. 하면은 망양이다 이 소리죠. 망양으로 빠지면서 경강하면서 눕고 일어나는데 불안한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요거 망양이라고 왜 썼을까? 여러분 여기 이거는 주석입니다. 후세 사람이 요거 참보한 거예요.
살짝 갖다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글은 뭐죠? 상하맥부에 의화 박껍지 했더니 경광하고 이 필자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거는 완전히 단정 지은 거잖아요. 확률에 의해서 그러면 막 90% 100%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경광을 일으키는 사람은 망양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망양이었던 사람한테 화로서 화법으로서 억지로 땀을 흘리게 하게 되면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럴 때 계직어 작약을 빼고 촉칠 모료 용골로서 몽골로서 그 역증을 구하는 탕으로 치료하라.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은 증상 경광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열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열성에 의해서 막 놀래고 여러분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날뛰기 시작하면은 이걸 열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백호탕이라든가 승계탕이라든가 소시오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열지제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청화지제를 쓴다든가. 그런데 처방은 어떻게 돼 있죠?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계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뭐 촉칠 용골 모료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냐면 바로 사람이 약간 흥분되어지고 이렇게 발작성으로 일으키는 안절부절하는 때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계지가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향증에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추리한 거죠. 이 조문만 가지고서 요 증상만 가지고서 이렇게 유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만약의 경우 가려놓고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경광하고 기화불안자한테 계직어 작약, 가, 촉칠 모료 용골탕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당연히 백호탕이라든가 최소한도 소시오탕이나 이런 걸 써줘야죠. 근데 이게 뜬금없이 왜 이런 약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여기다가 망향이라는 글자를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참보다 이런 것들을 참보한 거다. 구세 사람이. 의, 화, 박껍지는 의사가 환약으로서 합법을 써와 같은 유와 비슷하다. 이것은 고법의 단서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치료법의 하나의 단서다. 대체로 이것도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대범이랑 확률적으로 7, 80% 이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경광, 기압, 불안자는 불안자는 뇌열의 징후다. 보통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오가 용골 모료탕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여기서 경광, 기압, 불안자는 조혈의 반응이 아니라 실로 화사로 인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렵습니다. 이것도 저도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조혈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 그 화법이 너무나 강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뇌열의 이 증상을 뇌열의 반응으로 여길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소리죠. 두려워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럴 때는 후세 사람이 이 증상을 뇌열의 반응으로 인식할까 염려되어 망향이라는 글자를 몰래 보충한 거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억지로 맞춘 거예요. 이게 조혈 같았으면 여러분 여기에 계지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화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화사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그 치료법은 계지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망향증에 가까운 사람한테 억지로 일시적으로 화법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예전에 자주 목격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선생님한테 그 배울 때 상한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배웠지만 이 화침요법을 배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침요법이죠. 그 온침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온침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꼭 열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온침의 그 침 반응 예를 들어서 자극의 강도가 일반 침에 막 10배, 20배 강해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침 치료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망향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되었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은 약간 몸이 그 허증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강자극이나 이와 같은 그 심자극이 센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여러분 경광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 또는 약간 번조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경의 증상과 처방은 본래 빈거. 빈거라는 거는 증거가 있다. 어디에 증거에 의탁한다. 서로 간에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억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경의 증상과 처방에는 본래 반드시 무엇인가 증거에 의탁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후세 사람이 이것으로서 요 망향이라는 말이죠. 망향으로서 그 걸문에 빠진 걸문에 미봉이라고 하는 거 우리 또 지금도 쓰죠. 미봉책이다. 임시 방평책으로 사용하는 거죠. 옷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찢어졌다든가 그런 옷을 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기어서 입죠. 그것을 바로 미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봉이라는 말은 어원이 매우 오래된 용어예요. 이게 춘추자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미봉이라는 글자가. 근데 우리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쓰고 있죠. 이게 한 3000년 전에 2500년, 3000년 전에 사용하던 용어가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쓰죠. 그냥 미봉책이다.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미봉책이다. 이런 거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본래 체질적으로 다소 망향에 가까운 사람인데 의사가 화법으로서 너무나 강제적으로 압박을 줬다. 그러면은 신번하고 번조증에서 경광해가지고 기와 불안한 자는 발안해서는 안 된다. 또 화법을 써서도 안 되고 청아를 써서도 안 되고 마땅히 화법으로 진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주로 처방들은 화해법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용골모료, 그보다 더 심할 때는 촉치를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가 화겁박 후에 사람들이 반드시 망향으로 전속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무서워서 함부로 개지 막 이런 거 못 씁니다. 그냥 소시오탕 위주로 해가지고 뭐 하던가 그렇게 하겠죠. 그만큼 사실은 이게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어떤 젊은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약했어요. 조금. 그런데 이 치료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막 그 치문을 일으켜가지고 경광까지 이는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을 약간 놓아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더니 1시간 정도 충분히 쉬게 했더니 정상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요 번째 조문. 형작 상안에 금액이 현긴하지 않고 약하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상안에 노출됐다. 이것도 형작 상안이라는 말도 새로운 용어죠. 상안이면 상안인데 왜 형작이라고 썼는가? 이거는 그냥 글이 변형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안에 노출이 되었는데 상안이라는 말을 썼으면 여러분 맥이 현긴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긴하지 않고 맥이 약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한이라는 것과 맥이 약하다.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거죠. 이 약이라는 게. 예. 약자는 반드시 갈증을 일으킨다. 이게 의미가 맞지가 않죠. 약자는 발열하는데 화사에 의해서 화사를 입어가지고 반드시 서모하고, 여기서도 여러분 그 사람의 조율에 의해서 서모를 일으킨 게 아니라 화사에 의해서 서모를 일으킨 거죠. 예. 약자는 발열하며 맥 부자는 풀어지니 마땅히 땀을 흘리면 낫는다. 이게 여러분 이 조문은 뭐 난해한 게 아니라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리라 그러죠. 물리나 문의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이라는 말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은 일반적으로 상안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그 맥은 마땅히 긴 맥이 띄어지죠. 그런데 도리어 현긴하지 아니하고 약하니, 자, 근감, 의존근감에서 새 약자는 마땅히 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니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삭자가 옳다. 그 말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의심한 거죠. 대체적으로 화사법에 의해 가지고서 위험해. 다만 그 병증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화사법에 의해서 여러분 그 후유증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잘못된 괴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료를 바꿀 수가 있겠죠. 제가 들으니 그 발열하면서 맥부하는 경우는 대청룡탕으로 치료하라. 보통은 발열하면서 맥이 부하다. 그러면 그냥 대청룡탕으로 치료하고, 만약에 진액이 소모되어 가지고 갈증을 일으킬 때는 백호탕으로 치료하며, 만일의 경우 위가 건조하고 서모한 경우는 조이승기탕으로 치료한다고 하니 저도 이 의견을 따릅니다. 아마 이게 다 의존근감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 거지, 너무 어떤 것을 그냥 계지탕 종류로만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조문은 그 대다수 한의사들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건데, 설령 예를 들어서 화사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증상이 현대에는 일어날 리가 거의 없죠. 거의 몇 프로의 사람들만이 이런 치료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어떠한 그 특정한 그 한의사의 그 집단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화사법에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계지가 예를 들어서 작약, 작약, 촉칠용골 모료탕은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화사법과 관계없이. 그래야지 이 처방이 예를 들어서 활용이 되어지는 거지, 반드시 이와 같은 오치를 겪은 다음에 이 약을 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 망향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증상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처방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